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식도의 운동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그림을 볼게요. 이쪽에 있는 애가 인두, 파링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 아래쪽으로 식도, 에소파거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위, 스토먹에 해당되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두와 식도 사이에는 어퍼 에소파지얼 스핑터, 즉 상부 식도 조임근이 존재하고 있고, 식도와 위 사이에는 로어 에소파지얼 스핑터, 아래 식도 조임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인두부터 이 상부 식도 정도까지는 횡문근, 스트리에이티드 머슬에 해당이 되고, 그 아래부터는 평활근, 스물스 머슬에 해당이 된다. 이 정도 일단 기억하고 내용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십기와 삼킴 반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 이후 식도의 운동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어퍼 에소파지얼 스핑터가 삼킴 반사에 의해서 오픈을 하게 되죠. 이거는 삼킴 반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즉 삼킴 반사에 의해서 어퍼 에소파지얼 스핑터가 이완되면서 인두에서 식도로 음식물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통과한 이후에 바로 어퍼 에소파지얼 스핑터가 다시 닫히게 되죠. 그러면서 음식물이 다시 인두로 역류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음식물이 통과한 이후에 음식물을 아래로 이동을 시켜야겠죠. 그거는 바로 1차 연동 운동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1차 연동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서 음식물을 아래로 보내주게 되죠. 얘는 프라이머리 페리스탈틱 컨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1차 연동 또한 삼킴 반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1차 연동 수축은 1년의 순차적인 수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여기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일단 음식물이 인두에서 어퍼 에소파지얼 스핑터가 이완되면서 식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퍼 에소파지얼 스핑터를 수축시키면서 조임근을 다시 닫게 되죠. 그러면서 어퍼 에소파지얼 스핑터는 다시 높은 압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식물이 아래로 이동하게 되는데 음식물보다 뒤쪽은 굉장히 높은 압력을 나타내고 음식물보다 아래쪽은 낮은 압력을 나타내게 되면서 음식물을 아래로 밀어내게 됩니다. 음식물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압력이 상승하게 되고 음식물이 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음식물보다 뒤쪽에 있는 애의 압력이 또 높아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음식물 뒤쪽에 수축을 하게 되면서 압력을 높이게 되면서 음식물을 밀려 아래로 내려가게 해주는 거죠. 여기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음식물 뒤쪽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음식물이 밀려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중력에 의해서 가속화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바로 눕게 되면은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잘 내려가지 못하고 인두로 다시 역류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들이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로어 에소파지얼 스핑터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음식물이 로어 에소파지얼 근처로 도달하게 되면은 음식물의 기계적인 자극을 받아들이면서 로어 에소파지얼 스핑터를 열게 됩니다. 이거는 바로 베이거스 너브에 의해서 작동이 되게 됩니다. 미주신경이죠. 크레니얼 너브 10번에 해당하는 미주신경에 의해서 이 로어 에소파지얼 스핑터가 이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뉴로트랜스미터로 작동을 하는 게 바로 VIP, 바소액티브 인테스티널 펩타이드.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어퍼 에소파지얼 스핑터는 삼킴 반사에 의해서 오픈을 하게 되고 이 로어 에소파지얼 스핑터는 베이거스 너브에 의해서 오픈되게 됩니다. 이때 작용하는 뉴로트랜스미터가 VIP 혈관 활성 장 펩타이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이 베이거스 너브에서 VIP의 비활성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이완을 잘 못하게 되는 이완 불능증이라는 질환이 생기기도 하죠. 이건 뒤에서 조금 간단히 얘기를 드려볼 거고요. 자, 그래서 로어 에소파지얼 스핑터가 열리게 되면은 이 음식물이 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위는 이 음식물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완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다 정리를 해보죠. 오라드 스토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오라드라는 거는 입쪽 부위를 나타내는 거다. 이 우리가 오랄 하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스토먹에서 위쪽 입과 가까운 부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 쪽의 위 부위다. 이 부위가
함께 이완을 하게 됩니다. 즉 음식물이 로어 에소파지얼 근처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은 베이거스 너브가 작동을 하면서 로어 에소파지얼 스핑터를 오픈시키고 위에 상부를 이완시킨다. 그래서 음식물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부를 이완시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부 스토머크의 압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용 이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수용시키기 위해서 이완을 시킨다. 뭐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로는 receptive relax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식물이 위로 들어왔어요. 음식물이 위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다시 식도로 역류하는 걸 막아줘야겠죠. 그래서 다시 로어 에소파지얼 스핑터를 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어 에소파지얼 스핑터의 원래의 압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걸 바로 레스팅 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류되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모든 음식이 위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식도는 계속 팽창된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도의 지속적인 팽창은 2차 연동 운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세컨더리 페리스탈틱 컨트랙션이라고 하죠. 이 2차 연동을 통해서 남은 음식을 아래로 이동시켜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식도의 운동성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한 단계만 조금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식도 같은 경우에는 흉부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일부는 복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올라가서 다시 그림으로 보자면 자, 여기서 식도의 대부분은 흉부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래 로어 에소파지얼 스핑터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다이아프램 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에도 일부 식도가 존재하고 있죠. 일단 이 사실을 알고 다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식도는 흉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흉곽 내압과 비슷한 압력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적어 볼게요, 영어로. 그래서 대기압보다는 낮은 압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식도의 압력은 복압보다는 낮은 압력을 갖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식도가 있고 이렇게 스토머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이 위쪽에는 이렇게 폐가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폐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도 내압은 흉곽 내압과 비슷한 압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흉곽 내압은 공기의 유입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대기압보다는 낮은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외부의 공기가 안쪽으로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공기의 유입이 폐로만 가는 게 아니라 식도로도 당연히 갈 수가 있겠죠. 식도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기 때문에 식도로도 공기의 유입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공기의 유입을 막아주는 게 바로 에소파지얼 스핑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래 부위의 식도는 다이아프램 아래쪽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복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식도는 복압보다는 낮은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 스토머크에 있는 위산이 이 식도로 역류되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압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위산을 위쪽으로 역류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는 게 바로 로어 에소파지얼 스핑터에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 로어 에소파지얼 스핑터는 위산의 역류를 막아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로어 에소파지얼 스핑터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복압이 너무 증가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우리가 임신을 한다거나 그럴 때 복압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병적인 비만이 있을 때도 복압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죠. 이렇게 복압이 상승하게 되면은 위에서 식도로 역류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질환을 우리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스트로 에소파지얼 리플럭스 디지즈라고도 얘기를 하죠, 끝에. 그래서 이거를 약자로 GER 그리고 디지즈 해서 GER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질환을. 그래서 위식도 역류가 생길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이 로어 에소파지얼 스핑터가 잘 이완하지 못하는 이완 불능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를 에이칼라지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완 불능증은 로어 에소파지얼 스핑터가 잘 이완하지 못하고 식도 하부의 3분의 2 정도가 연동장애, 즉 연동 운동을 잘 못하게 되는 질환을 바로 에이칼라지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연동운동에 장애가 생기고 로어 에소파지얼 스핑터가 잘 이완하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음식을 삼키는 거를 잘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삼킴곤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스파지아라고 얘기를 하죠. 즉 이완불능증 에이칼라지아라는 질환은 로어 에소파지얼 스핑터가 잘 이완하지 못하고 식도 하부의 연동장애를 일으키면서 삼킴곤란을 야기하는 질환을 바로 이완불능증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완불능증이라는 거는 요 로어 에소파지얼 스핑터가 잘 열리지가 못해요. 그래서 위쪽으로 잘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일부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잘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연동 운동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도에서 잘 밀어주지도 못하고 스핑터가 잘 열리지도 않기 때문에 잘 못 내려간다. 그래서 이 식도 하부 쪽에 음식물이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하부 쪽으로 수축 운동도 잘 일어나지 않고 내려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부 쪽 식도 확장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바로 에이칼라지아의 해당이 된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식도의 운동성과 관련된 질환 몇 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